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 급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연중 고점으로 뛰어오른 데 이어서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많이 못 올랐었는데 오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면씩 총 3분께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인 프리즌은 뮤지컬과 콘서트, 마술 등이 어우러진 공연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합니다. 가족 혹은 연인들과 함께 관람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 남아있죠. 책 선물인데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 씨의 책입니다.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고 있는 책,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매일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뉴욕 증시 인텔로제에 힘입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상승에 따른 부담 그리고 미국 연준 FOMC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서 상승폭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역시 전고점 돌파 이후 부담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내리면서 175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54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750선 초반대에서 횡보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은 개인이 매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억 원 정도 매수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3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까지 2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50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500포인트 넘어서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박스권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501포인트, 5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역시 개인 쪽에서는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153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서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요. 기관이 135억 원, 외국인이 1억 원, 관망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1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4080전 오르면서 1206원 3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200원대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준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그리고 남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전고점을 돌파했었던 코스피가 그 상승세가 오늘은 꺾여가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봅니다. 어제 인텔 효과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올랐었던 대형 IT주와 증권주, 오늘 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IT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받으면서 82만 1,000원까지 내려왔고요. LG전자는 오늘 1% 내리면서 10만 원대 지지하지 못하고 9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가 오늘 1.9%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증권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추가 상승을 기대했었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주들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이 1.3%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큰 폭으로 올랐었던 동양종근증권은 오늘까지 1.4% 오르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하나증권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백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국내 처음으로 수족부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백신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60자가 1.4% 그리고 8호가 7.6%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VGX인터가 13% 두 자릿수 상승이 나타나면서 백신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 SDI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등 신성장 부문과 스마트폰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2분기 실적이 2차 전지와 PDP 선방에 서 호조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호조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 SDI는 1.92% 오르면서 18만 5,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예, 코스피는 현재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내려온 1753에서 약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3거래일째 500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50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어제 3%대로 급등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82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장기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전망에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었는데 포스코가 약세였거든요. 오늘은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49만 원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룡순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우리나라 증시 수익률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놀라운데요. 강세장을 즐겨도 되는 건지 우리나라 증시 대세 상승으로 봐도 좋은 건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백룡수차님. 예. 네. 우리나라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좀 선언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 주식이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금융위기 상황이 오면서 여타 다른 그 나라들의 그 주식들은 그 금융위기 이전보다 80% 정도의 이익에 그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이전보다도 오히려 10% 더 웃도는 그런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고요. 글로벌 증시의 그런 그 상승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센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을 겨냥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그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큰 폭으로 밀리기보다는 눌림목 시세에서는 매수에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역시 그 인텔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꾸준히 분기당 사상 최대 이익을 현재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실적 호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IT 섹터도 눌림목에 들어와서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나 이 IT 섹터뿐만이 아니고 전일에는 박스권 돌파하면서 증권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의 그 무게를 두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오늘은 하루 조정하고 있지만 숨고르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눌리더라도 지난 1690포인트 정도의 지지가 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눌릴 때 저점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 코스피는 영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했었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500선을 회복한 듯 싶습니다. 예, 일단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의 그 매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 우리나라 IT 섹터 주들이 그 선전을 하면서 부품을 주로 조달하는 회사들이 IT 그 주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품 관련 주들도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게 반영되겠지만 향후 코스피와 동반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직전 매물가를 돌파하지 못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장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백명수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자세히 볼까요? 예, 오늘 그 젠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사실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젠백스는 그 현재 항암제 최장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글로벌 신약
블록버스터 신약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경과 과정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대박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항상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도 추세를 이어간다면 분할 매수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10,000원을 장중에 돌파를 해보고 자릿수를 변경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9,700원 정도 오늘 뭐 장중 저점이 9,500원이니까요. 중간값인 9,700원 정도 매수를 한번 보고요. 눌러준다면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 지지라인은 9,000원을 일단 돌파한 만큼 9,000원 정도를 지지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스권 고점이 지난번 고점이 13,500원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온다면 뭐 이 주가도 넘어설 거로 예상되지만 일단 전고점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요. 13,500원 정도를 목표로 보고 접근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췌장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박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젠백스입니다. 현재 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9,700원까지 조금 밀렸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자. 목표가는 13,5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룡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머리를 꽉꽉 채워주실지 보겠습니다. 예. 자, 10루타를 꿈꾸지 않으면 번트도 힘들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증시를 야구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 피터 린치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야구 강의였기 때문에 10루타를 말씀을 하셨고요. 10루타라는 것은 사실 야구에는 원래 없습니다. 1루타, 2루타, 3루타까지 있고 홈런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1루타라는 것은 한 배를 얘기하고요. 10루타 하면 결국 10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10배 갈 종목을 한번 찾아내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자,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1979년도에 아주 중요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MBA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3%는 목표를 기록을 하고 정확하게 갖고 있었고요. 13%의 졸업생들은 목표는 갖고 있었는데 기록을 안 했고요. 나머지 84%는 목표 없이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요. 10년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13%의 졸업생들은 84% 졸업생들의 2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요. 목표를 확실하게 종이에 적고 기록을 한 사람들은 3%의 사람이 나머지 97% 사람의 10배의 수익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조사 결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주식을 하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길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한다면 정말 원하시는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장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발굴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고요. 그러한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컨대 마라토너가 꼬린 지점이 없이 달려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마라토너냐고 생각하시고요. 꼬린 지점이 명확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0루타를 꿈꾸지 않으면 번틀도 힘들다라는 오늘의 투자 조언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이 소폭에 오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비교적 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한 피로감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9,700선도 내준 상황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1.15% 정도 내린 9,682선에서 오전장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기 회복 둔화 전망으로 혼조세로 장을 마친 것이 일본 증시에도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0.3% 하락 개장한 중국 상위종합지수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4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에서는 2분기 GDP,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산업생산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조금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일제히 또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과 호주지수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어제 예? 일본 증시가 크게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오름폭을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낙폭을 키우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였다가 장막판 들어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03% 하락한 9,694.67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2.71%나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장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 소비세 인상이 2011년도 시작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IMF에서 나왔었는데요. 일본에 대한 2011년 연차 보고서에서 IMF에서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2011년에는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가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ADR은 미 증시에서 상승으로 장 마감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새벽 마감했던 미국 장에서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중국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낙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9,700선을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오늘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됐잖아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예, 지금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 지금 지표 발표와 함께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1% 상승한 2,48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하락 이후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GDP 성장률이 11.1%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6월 산업 생산이 13.7%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6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비 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2.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 지수 시장에서 혼주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기보다는 2,450과 2,500의 박스권 기조는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강보합권 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성재 연구원님,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중국 농업은행이 오늘 상하이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잖아요. 흐름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농업은행 오늘 홍콩 상해 상해 시장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2% 정도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H주에도 상장을 하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다시금 또 금융주의 강세가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때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셔야겠는데요. 참여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을 써주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명과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덧붙여 주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쯤 매수를 했는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을 해볼까요? 라는 등등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솔 홈데코라고요. 한솔 홈데코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격은 여러분 사가지고 1,800원 됩니다. 예. 비중은 30%고요. 여러 번 매수를 하셔서
1,800원이 되셨고 평균 매수가겠죠. 그리고 한 비중은 30% 정도 갖고 계시다 했습니다. 예. 참 오랜 시간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래 들고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가장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그 제가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을는지 예. 하고 실적하고 그리고 탄소 테마 관련주로 돼 있다던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는 한솔홈데코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매수하신 평균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것들 함께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전화가 오네요. 예. 백로스님, 네. 한솔홈데코 좀 봐주세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에서 계속해서 좀 소위 물타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1,800원 정도가 됐고요. 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한솔홈데코 보겠습니다. 일단 한솔홈데코는 뭐 목재, 마루 이런 것을 주로 합한 이런 것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실가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등에서 뭐 대규모 조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바이오매스 녹색 뉴딜 사업으로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향후 2012년까지 뭐 3조 원을 투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동사는 익산 공장에서 폐목재를 활용해서 벙커 시유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탄소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런 22,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 재판매를 해서 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이익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솔홈테코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1분기에 309억 매출에 한 52억 정도 순이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실적 호전 추세가 턴어라운드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좀 비싸게 사셔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큰 폭으로 올랐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점진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2,500원까지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단기간에 2,500원까지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최근 5월에 바닥을 잡고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은 주가는 항상 바닥에서 급등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바닥을 잡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향후 이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성과를 낼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인 2,5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장기적으로 펼쳐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온 구간이 지금 현재 서너 달 걸렸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똑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향후 서너 달 후에 한 2,5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꾸준히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 1차 저항 라인은 2,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직전에 매물권 하단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인데요. 이 2,000원 부분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가져가서 2,500원 부분에서 한번 매도 전략을 짜볼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 물량이 30% 비중으로 높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으로 가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는 뭐 튼튼하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핵심 테마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인기주로도 또 향후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추가 매수하는 건 비중이 좀 부담스럽겠죠. 예, 아무래도 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더 사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그러나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사면 다른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너무 많이 올인하시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내용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리죠. 1번 공매도, 2번 공개 매수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 뒤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는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닉네임과 함께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KH바텍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5,500원이시라고 했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72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언제쯤 오를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KH바텍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회복한 듯 싶은데요. 예. KH바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H바텍은 이동 통신 장비에 초정밀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그 주가가 좀 그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항상 주식은 미래에 성장하고 또 이익이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이 아마 전년 대비 13% 정도 하락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매출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꾸준한 수익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의 원인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KH바텍은 그동안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이 반등을 시도하는 초기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그 실적이 가장 최대치를 기록할 때 2만 한 7천원 정도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그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무려 15,000원 부근까지 빠진 적이 있었죠. 현재 구간은 3중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데요. 여기서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걸 200일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200일선까지 반등이 목표다 이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현재 200일선은 2만 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위치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바닥은 매수하신 가격인 15,000원 부근에서 바닥은 잡았다고 보고요. 다소 목표가를 낮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2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 반등 목표를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직전에 그 저점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올라가는 초기 국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H바텍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증권주 중에서 한화증권을 보겠습니다. 한화증권을 매수하신 분이요. 7,0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어제 증권주 강세가 대단히 놀라왔습니다. 한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12%나 급등했었고 오늘 2% 추가로 더 오르고 있거든요. 증권주 대체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 돌파에 성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증권주가 이제 어제 그 신호탄을 쏴 올렸죠. 단숨에 200일선을 양봉을 크게 나면서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향후 업계 5위를 목표로 할 정도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실적 호전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증시의 화랑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접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스권 매물 고점은 단숨에 돌파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11,000원이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고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1,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장기 목표로 1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로는 단기적으로 한 9,500원 정도 선에서 플랫폼을 짤 거로 예상되는데요. 9,500원 정도까지 1차 상승하고 거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11,000원에 도전하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요. 현재 부분에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한 1,000원 정도 올라오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이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익을 봤을 때 충분히 이익을 내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000원 올랐지만 계속 보유하셔서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 이번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한 2,000포인트 근접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점까지 갈 때까지 보유를 해보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증권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예, 일단 박스권 고점을 지수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 지수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증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 여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수 기반이 탄탄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점에서 증권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틀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눌러준다면 200일선 부근 예를 들어서 7,700원 정도가 되겠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7,700원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이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자리를 대세 상승으로 할 때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7,700원의 지지만 보고 지지가 된다면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화증권 1차 목표가 9,500원, 2차는 11,000원 정도까지도 잡아볼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플렉스컴을 보겠습니다. 680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6,150원에 30%를 들고 있다라고 문자에 적어주셨습니다. 살펴볼까요? 예, 플렉스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렉스컴은 그 연성 회로 기판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연성 회로 기판이라는 것은 최근에 스마트폰이 열풍이 나면서 그 스마트폰에도 채택이 되고 있고요. 또 LED TV에도 들어가는 그런 그 IT의 부품의 핵심 소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플렉스컴은 최근에 또 베트남 공장을 완공하면서 국내 공장의 매출액의 50%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가의 흐름은 여타 그 연성회로 기판 회사들보다는 다소 오르지 못하고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급등이 안 나오지만 이 기업의 가치를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플렉스컴은 저점 구간을 5,000원에서 잡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 21선을 강하게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스권 고점이 8,000원이니까요. 직전 고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뭐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꼼꼼하게 살피신다면 향후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이런 IT의 호황은 경기 회복을 지금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2, 3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을 사신 분이 계시고요. 예, 현재 1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일단 유한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예, 유한양행은 뭐 우리나라 수익권의 그런 제약회사고요. 또 자회사로 그 유한 킴벌리라든가 한국 얀센 이런 그 유한 화학 이런 우량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꾸준히 성장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회사를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그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가도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주가 흐름은 바닥을 이제 짜면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수처님, 16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한 50%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50%예요. 예, 뭐 16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한 9천 원 정도, 8,500원 정확하게 빠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5만 6천 원 현재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고점은 23만 원까지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신종플루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제약주들도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그 매수하신 가격 16만 4천 원 부근이 200일선 부근에서 아마 그 깨지고 내려와서 다소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신 거로 보여지는데요. 50% 매수하셨다면 좀 그동안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점을 지금 5월 바닥을 13만 9,500원에서 찍고 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바닥을 탈출하는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실적의 성장이 계속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뭐 역사적 고점인 23만 원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매수하신 가격 부분인 16만 8천 원 16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6만 8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은 준비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실 분들도 현재 주가 15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에 가담하셔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처님과 함께한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맹호 비상님께서 문자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셨고, 또 백호 비상님께서도 출첵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구의 평화님도 오셨고요. 동준사랑님도 오셨고, 또 공연 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